지난 시간에는 정착성 수산자원의 이용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형 수산자원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치성, 즉 고정형 어구가 설치된 어장입니다. 해당 어장은 유용한 어류가 서식하거나 회유해 오는 특정 장소로 지형적으로 조석 간만의 차를 어획에 이용할 수 있는 어장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어장은 자연 환경 조건에 의해 바다의 특정 장소에 어류가 자연스럽게 모여 생산의 항상성이 보장되는, 즉 어장의 비옥도가 높으나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정형 어구 등 어획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과거부터 어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보장된 곳으로 해당 어장은 관습적으로 배타성이 보장되어 온 곳입니다. 둘째, 마을 어장과 같이 인간의 접근성이 뛰어나나 어장으로서는 비옥도가 앞서 정치성 어구가 설치되는 어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바다입니다. 이러한 곳은 주로 현대의 마을 앞 어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촌락을 중심으로 구획된다는 점에서 준배타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형적으로 어류가 모이고 회유하는 특정 장소이나 먼 바다, 즉 육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포획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건, 즉 어선, 어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어획 생산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므로 어장의 배타적 구획이 아닌 조업 가능 여부가 사전적 충분 조건으로 작용, 물리적인 배타성이 있게 됩니다. 칠삼탄과 같이 어류가 정기적으로 회유하는 어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어장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본 집약적인 대규모 어업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류에 대해서 위의 세 가지 구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류되어진다기보다는 어장의 위치와 어구의 소유 주체에 따라 서로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 수산지의 정착성 수산자원의 이용과 소유 행태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정치성 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망 어업은 현대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그 정의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지칭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서 정치망 어업을 일컫는 말은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어전, 어장, 어홍, 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수산지에서는 정치성 어구로서 어장과 어전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장은 일정한 수면에 부설하여 고깃대가 길 그물에 막혀 들 그물 위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어획하는 비교적 대규모 정치성 어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전은 대나무, 갈대, 돌, 흙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만들고 대체로 한 기퉁이에 함정 장치를 만든 것으로서 어장과 더불어 조선에서 가장 널리 행해진 어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장은 줄시, 장시, 거망을, 어전은 방령, 건방령, 전, 석방령 등이 그 하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지로부터 구한말 어촌에 실제한 정치성 어장의 이용 형태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말에 방념, 거망 등 정치성 어업이 활발하게 창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망 어구의 창설은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약 1899년에서 1908년 기간에 방념, 자망, 거망 등이 새로이 창설, 운영되고 있는 기록이 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수산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장 창설 및 공동 소유. 1. 방념어업 십자가 있다. 융이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리인 공동 경영한다. 2. 방념어업 삼좌가 있다. 융이 원년 창설되어 리인 일반이 공유한다. 3. 련 방념이 2개소 설치되어 있다. 방념은 지난 융이 2년 설치되어 리인 수명이 공유한다. 4. 사자망이 9년 전에 창설되었다. 리인 4명이 공동으로 경영한다. 5. 사자망 5, 6년 전 창설되어 리인 4명 공동으로 운영한다. 6. 련거망 불악의 지선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리인 4명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융이 2년 창설되었다. 7. 거망은 작년 창설되어 리인 10수명 공동으로 그것을 경영한다. 8. 작년부터 창업된 것으로서 리인 6명이 공동 경영한다. 조선 후기 1760년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 정무일지인 일성록에 따르면 일찍이 함경도는 균역법 이후 방념어업이 자유롭게 설정되어 1790년에는 190여 기에 이르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함경도 지방의 동해어장은 한말에 들어 갑자기 개발된 형태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어구가 투자되어 온 주요 어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산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함경도의 방념 창설은 한말 근대 어업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해석됩니다. 둘째, 어장의 소유 방식은 총유, 개인 소유, 공동 소유의 형태로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유와 관련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망 4개소 모두 불악 공유로 하며 리인 수명씩 해마다 순번 교대로 어업을 운영하는 관행이 있다. 2. 근안으로부터 청천 강구에 이르는 사이는 목골망 어장이 산지한다. 9개소이다. 이들은 이촌의 공유에 속한다. 매년 추첨으로써 어장을 정한다. 3. 촌유의 어전 어장 2개소가 있었으나 근년 타 촌민에 매도해서. 4. 어전 어장은 타촌에 대부하는 것이 많다. 어장의 소유 방식으로서 총유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함경도에서 거망 4개소를 불악이 공유하며 순번 교대를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의 경우 강을 사이에 두고 촌락 간의 어장을 공동 이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어장의 위치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사례를 보면 어장이 촌유되어 온 것, 즉 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촌유가 전통적 고래의 것인지의 여부는 이 자료로부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수산지의 기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한말에는 촌유라 하여 그것이 입회하지 않는 타 촌민에게 배타적이거나 촌유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된 것은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촌유의 어전 또한
타 촌민에게 매도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인 소유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개인 소유. 1. 주목망 어장은 개인의 점유에 속하며 매매 양여하는 것도 있다. 2. 주목망 어장은 섬의 남서측 삽시도의 중간에 있다. 본 도민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는 7개이다. 옛날부터 각 개인이 소유한 곳으로서 타인이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이 관례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준수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어업은 어전을 주로 하며 어장 4개소가 있다. 모두 도민이 소유한다. 한국수산지의 기사로부터 한말 어장은 개인 또는 공동인의 배타적 소유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어장 점유가 있었던 사례로 충청남도 결성군 성오리와 충청남도 오천군 하서면 고대도 주변의 어장 이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유가 관례화되어 침해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부터 사유가 간습적 소유 관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통해 개인 소유 가운데 실질적인 이용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즉 도외의 물주, 어업 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이 경우 양반 물력가 또는 자본주가 어전 축조비를 제공하고 촌민이 공력으로 이를 건설한 뒤 촌민은 어획물의 일부를 분여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평안북도 정주군 장도의 사례가 소개되는데, 장도는 예부터 국왕의 사폐지로서 어장의 소유자가 어장의 실질 이용자로부터 일부의 어획물을 상납받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폐지의 범위는 섬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안 어장까지도 토지에 부대한 것으로 인식되어 섬의 소유주가 주변 어장에서 어업을 통해 획득한 산출물의 일부를 관습적으로 정기 상납받는 방식이 지속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 번째 강의에서 해남 윤씨가의 맹골도 소유 사례를 통해 자세히 고찰할 것입니다. 섬의 소유를 통해 주변 어장까지 지배하는 양관가와 섬 주민 간의 계약 관계가 실제 문서로 전해지는데, 이는 이후 연안 어장의 소유를 둘러싼 어업권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인 소유 어장에 대한 대체 관계의 형성과 양반 및 군가의 어장 소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도 확인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 등 어업 대차 관계의 형성. 1. 주목망 어장은 매매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진도인이 그것을 소유한다. 만약 대차하려 한다면 시세는 1개년 30관문이다. 2. 어전의 어장은 해남인이 소유한다. 그 차장료는 1년 50관문이다. 3. 전안에 어전 한좌가 있다. 경성에 있는 주인이 소유한다고 알려졌다. 4. 정치어업에 종사하는 3인이 있다. 그 어장의 소유자는 강령 사람으로서 어업자는 소유주에 대해서 사용료로서 1개년 1원 혹은 어획물의 기부분으로서 지불을 관행으로 한다. 그리고 어장의 매매는 이전부터 행해진 것이 없다. 양반, 군가의 소유. 1. 어전 어장 7개소가 있다. 예전부터 소유자가 일정하며 매매 양여가 없었다. 어전 1개소의 축조비는 20원 내지 30원이 소요된다. 매년 촌민이 모여 힘을 모아 건설한다. 그리고 촌민은 풍어의 때 어획물의 기분을 부여받는다. 2.
본도 연해에 35개소의 어전 어장이 있다. 400년 전 당시에 국왕으로부터 정무가 하사받은 소위 사폐지이다. 그리고 도민은 토지 및 어장을 사용한다. 그 보수로서 해마다 견 및 염어 등 가격 40~50원 상당하는 것을 정모에게 정례적으로 납부한다. 명치 42년에 어떤 사정 때문에 그것을 박천군의 김모에게 양도하였다고 한다. 3. 어전 또는 어장을 설치하는 것이 성하다. 그러지만 본도인이 소유한 것은 섬 부근의 단 2개소에 불과하다. 한국수산지를 통해 당시 양반, 군가, 아문 등에 의해 고래부터 전통적으로 승계되어 온 어장은 그 소유가 유지되다 1900년대에 빈번하게 매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는 당시 물력에 의해 자유로운 어장 설치가 가능했고 이와 더불어 어장의 매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어장의 매매, 대여, 채취로에 관한 한국 수산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어장의 매매 가격이 제시된 것은 어전, 거망, 방념 등으로 그 가액은 10에서 1000원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어장과 생산수단인 어구, 어망 등이 포함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가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매매 양도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는 어장을 새로 만드는 어장 신조비가 포함되지 않은 매매 가격으로 파악됩니다. 즉, 어전을 건설할 때 어루를 따라 세워 어류를 모이게 하고 또 어루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발은 대표적 소모성 투입제였고 이를 추가 비용으로 산정한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전 건설 방식은 해방 이후에도 유사합니다. 유정군의 논문 한국어전어업의 어업사적 연구에 따르면 어전의 발은 소모성 재화로 한 어기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1년에 2벌을 제작하여 여유가 있는 어업자는 손실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제작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즉, 당시의 어전은 조석 간만의 차와 자연지형에 의해 어류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으로 어에게 있어 비교적 마을과 가까운 수계로 어장의 경제적 가치가 높으나 어장으로 구실하기 위해서는 발과 같은 어구, 어선 등 생산수단과 결합할 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산지에는 어장이 대여된 사례도 수록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의 어전어장의 대여료가 1년에 50관문, 환산시 25원으로 어장의 매매 가격과 대여료는 어장의 비옥도, 어구의 설치의 포함 여부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였습니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는 어장의 이용 방식으로 이별료를 수확물의 일부로 지불하거나 1인당 일정액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구한말 어장은 정치성 어구를 중심으로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즉, 어장은 사적 매매의 대상이었으며 매매가는 비옥도, 어구 등 어장이 함유한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가 발달된 어장은 대여, 이별료 부과 등과 같은 방식으로 어장의 대차 관계도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즉, 인민 간의 어장의 용익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용익권을 바탕으로 한 소유관계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장의 이용과 관련 규칙 생성 등 구성원 간 공유 인식이 형성된 것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국수산지의 기록입니다. 어장 이용 규칙 1. 2, 3년 전부터는 소위 촌규가 있어 1호 1어장으로 제한한다. 2개의 어장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형제가 각각 처자가 있어 별거하는 경우는 특별히 2개의 어장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적다. 전촌 중 겨우 7, 8호에 불과하다. 2. 어장 보호를 위하여 구역을 정하기도 한다. 망대의 전면 300간, 양측 400~500간 이내에서는 다른 어업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침범했을 경우는 어구 어선을 몰수한다. 3. 어장은 하나의 조가 일개소를 독점하기도 하지만 여러 조합이 공유하는 곳도 있다. 장소에 있어서는 일시에 다수의 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리 협의하여 모 일에 1번 망은 모조, 2번 망은 모조 등으로서 정하며 각자 투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4. 이촌이 공유한다. 매년 추첨으로써 어장을 정한다. 5. 어전어장 일개소가 있다. 그 어획 수입은 종래 교육기금으로 사용되며 군화에 제공하는 관습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수산지의 기사로부터 확인되는 어장의 이용 규칙은 1호 1어장으로 제한하고 어장 보호를 위하여 어망 주변 일정 구역에 다른 어업을 허하지 않는 것, 촌규를 어겼을 경우 어선을 몰수한다거나 어장을 다수의 조합이 공유하며 협의하여 망별로 순서를 정하여 투망하는 것, 2개의 촌이 공유할 경우 추첨으로 어장을 정하는 것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와 같은 어장의 이용 관련 촌규는 충청도, 전라도, 평안도 등 서해안 지역에서 발달하였습니다. 1905년에서 1907년 사이 섬 주변 연안에 정치성 어구인 주목망이 약 15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설치되면서 자치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전으로부터의 수입을 교육기금으로 제공하는 관습도 존재하여 초유 어전의 공공기여, 공동소유의 인식이 형성된 사례도 일부 발견됩니다. 넷째, 마을 앞 어장은 촌민의 배타적 이용이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앞 어장임에도 불구하고 타 촌민에 의한 어장 이용 사례입니다. 지선어장의 존재 여부. 1. 농업에 겨를이 없어 오직 성어기에만 어업에 종사하며 평상시에는 인근의 촌락에 어장을 임대한다. 2. 어장은 종래 녹도민이 전용하는 곳이었으나 양 3년 전부터 원산도 또는 대륙 연안에 어민이 와서 망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라남도 함경군 석계리에 대한 한국수산지 기사에는 주민은 어업을 주로 하지 않으며 무안부 해지면에 사람이 이곳의 지선에서 어전을 설치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청하군의 경우 농업에 겨를이 없어 오직 성어기에만 어업에 종사하며 평상시에는 인촌에 어장을 임대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즉, 경제성 있는 마을 앞 어장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촌민만 제한하여 사용하고 투입되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어업은 부차적으로 남은 잉여 인력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성 있는 마을 앞 어장의 우선적 점유권은 인근의 촌에 있었고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형적으로 좋은 어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산업적으로 어업의 중요도가 농업에 밀리는 차순위의 경우 해당 어장은 다른 지역인들에게 대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녹도의 경우 원래에는 도민 전용으로 어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타 지역 어민에게 개방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로부터 구한말 조선에는
일본에서 마을 앞바다를 해당 마을에 부속시킨다는 의미의 지선 어장의 개념이 전국적으로 발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선행 연구에서 어업법 제정 이전의 조선의 어장에 대한 소유 제도에 대해 국유, 사유가 혼재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연안 어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총유가 존재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수산지의 기사에 따르면 구한말 마을 앞 어장의 소유와 지배는 선점 또는 타촌민이 물력을 바탕으로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많은 어장은 사실상 무주지로 어장을 발견하거나 물력 투자에 의해 어장의 선점 행위가 있을 경우 어장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함경북도 부령군의 어장은 원래 명천군민이 발견한 이후 3년간 그 경영을 위탁시켰으나 지금은 본동의 주민 3명이 공동으로 그 어장 및 어구를 100원으로 양도받아 계속 영업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무주물 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주물 선점 내용 1. 본도의 부근에 어전어장 2개소가 있다. 매년 7월부터 9월 하순에 이르는 사이에 남도 한천포의 주민이 와서 조업을 한다. 2. 어전어장 1개소가 있다. 처산군 장평리의 주민이 그것을 소유한다. 종업자 10수명을 사역하여 조업한다. 3. 본도의 연안에는 어전어장 2개소가 있다. 철산 군민이 경영에 관계한다. 매년 동지방에서 종업자를 거느리고 와서 조업한다. 평안도의 의천군 소화도는 철산 군민이 섬 주변에 어전어장을 설치하고 종업자를 거느리고 와서 조업을 행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의천군 소가차도, 평안북도 철산군 이화포, 가도, 대계도 등 유사 사례가 발견됩니다. 이로부터 구한말 어장의 점유는 사실상 자유접근 체제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동성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바다, 즉 어장의 이용과 소유에 대해 요약하면 구한말에는 어장의 소유 관계는 경제성이 높은 정치 어장을 대상으로 배타적 소유가 가능하며 또한 구한말은 새로운 어장의 개발로 어장이 확장되는 가운데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 가능한 자유접근 체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성 어장의 소유 형태는 개인 소유, 공유, 총유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을 앞 어장에 대해서도 동일하였습니다. 마을 앞 어장이라고 무조건 총유의 형태를 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구한말 어장 소유의 특징으로서 일본의 지선 어장과 유사한 형태의 공동체 어업이 전국적으로 발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총유 역시 여러 소유 체계 가운데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성 수산자원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해 어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